재수 없으면은 내가 15년, 16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리스크를 짊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장기채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안녕하세요. 근절자유시장 두동자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장기국채를 투자할 때 유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지금 채권에 대해서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고, 지금 저도 장기국채를 조금씩 이렇게 매수하는 입장인데, 모든 투자가 그렇듯이 리스크가 있어요. 지금 무조건 장기국채를 사면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는 무조건 이익을 볼 수 있다 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시기다 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사실 제대로 들어오려고 했었으면은 작년 10월 정도에 들어왔어야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그런 뷰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예금에 열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못 봤는데, 그런 시기를 조금 놓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할 거는 내 생각이 맞다, 지금 장기국채 투자할 때 유의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이제 관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냐를 좀 나눠보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촬영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19-6 채권을 폭풍 매수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어요. 개인 투자자의 채권 순매수가 사상 최고이고 4월 순매수 금액이 4조 5천억이라고 해요. 금리 정점 기대에 이제 국고채 장기물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개인 투자자 월별 순매수가 4조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상위 20개 종목군 가운데 국고채 20년물과 30년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61.7%다.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런 삼성증권의 발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19-6이라고 썼는데, 작년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19-6을 굉장히 많이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이런 장기채를 지금 많이 매수를 하는 이유는 아마 시세 차익을 노리고 매수를 하는 걸 거예요. 지금 표면 이율이 낮고 채권의 시장가가 낮은 그런 장기채를 사서 금리가 떨어지면은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때 매도를 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매수를 하는 걸 거예요. 그죠? 그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이를 보면은 지금 여기잖아요. 5월 8일 12시 3.5%의 기준금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금리가 떨어지면은 채권의 가격이 오른다, 이거는 거의 뭐 정설이잖아요. 저도 채권의 가치를 이렇게 계산하는 거를 살짝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엑셀로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이론이 정설이고 그게 정확히 맞다면은 요때 장기채를 사서 요때 매도하면은 이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 요때 장기채를 사서 요때 매도하면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2008년 같은 경우에는 4개월 만에 325bp가 떨어진 걸 볼 수 있고, 2011년 같은 경우에는 5년에 걸쳐서 200bp가 떨어진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니까 이게 요렇게 떨어지면, 이제 여기까지 떨어지면 우리가 큰 이득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번 의문을 가져볼 거는, 정말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채권의 가격이 올라갈까?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할 거예요. 정말 진짜 요때 채권을 사서 요때 팔았으면은 정말 가격이 많이 올라갔을까? 정말 이익을 많이 봤을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거예요. 이론은 그런데 실제도 그런지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예. 그래서 08년도에 발행된 20년물 채권의 가격 추이를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11년에 발행된 20년물 채권의 가격을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언제 샀고 언제 팔면은 정말 그만큼의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까? 뭐 채권에 관련된 영상이 많잖아요. 뭐 유튜브에도 많고, 저는 뭐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굉장히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지금 장기채를 사면은 굉장히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과연 과거에도 그랬을까를 한번 보자 이거죠. 그래서 한국거래소의 데이터를 한번 볼 거예요. 08-2 8년 3월에 발행된 20년물이에요. 08년도에 발행이 됐는데 만기가 28년 3월에 만기가 오는 거니까 20년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08년도에는 장기채가 요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이 채권은 08년 3월 10일 날 발행됐고 28년 3월 10일 날 만기고 5.5%의 표면금리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높은 표면금리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차피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람이면은 이 시장가가 높아졌을 때 팔 거니까 이게 가장 높았던 때가 언제인지 확인을 해보면 될 거예요. 이거를 확인을 해보면은 20년 3월 5일이 가장 높습니다. 13,467원인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발행했을 때 샀다고 치면은
34.67%를 얻을 수 있었죠. 근데 지금 08년도에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12년이 지나서 34%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수익률은 아닐 수 있죠. 그러면 이거를 가격을 쭉 밑으로 내려서 확인을 해보면은 아까 기준금리 변동 추이 보면은 09월 2월까지 금리가 쭉 떨어진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요때는 우리가 팔았으면 요 앞뒤로 이렇게 팔았으면은 어느 정도 이익을 얻었을까? 뭐 요거를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은 09월 1월 약 12%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었겠네요. 4개월 만에 12%니까 굉장히 큰 수익이죠. 09월 1월이 이 정도인데 09월 2월에 기준금리가 더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09월 2월에는 몇 퍼센트 정도의 시세 차익을 봤을까?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09월 3월 보이죠? 09월 3월 여기 있네요. 7.6% 정도의 이익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때 매도가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즉 시장은 먼저 움직이는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에 맞춰서 딱 그때 막 300bp 떨어졌을 때 팔면 큰 이득을 얻는다 라기보다 그 전에 시장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때 파는 게 더 큰 이득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은 먼저 움직이고 300bp나 떨어졌는데 내가 얻은 건 약 7%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떨어진 거에 비례해서 채권의 가격이 그렇게 버라이어티하게 올라가진 않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는 그렇게 비례해서 딱 떨어지게 올라가진 않는 것 같다? 뭐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면은 혹시 08년도에만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11년도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래프에서 보면은 이 11년 6월 정도 요때 채권을 사서 요때 팔면은 요거는 한 200bp 정도 떨어졌을 때 파는 거니까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채권은 11-7 채권이에요. 11년도에 7번째 발행됐고 31년 12월에 만기가 되는 그런 채권이고 표면 이율은 4%입니다. 4%인데 그러면 이것도 가격의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확인을 하면은 16년 7월 12일 날 팔았으면은 가장 높은 가격에 가장 높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었어요. 아까 한국은행 기준금리 그래프에서 보면은 16년 7월이니까 뭐 요쯤이죠, 요쯤.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래프하고 정확하게 맞는 걸 볼 수 있어요. 2011년도 12월인 요쯤에 사서 그 다음에 요쯤에 팔았더니 5년 만에 수익률은 35.29%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물론 이 사이에는 매년 4%씩 이자를 받았겠죠. 예. 매년 4%의 이자는 받고 그리고 요때 털었으면은 시세 차익으로 35% 정도, 5년 만에 35% 정도 그렇게 받을 수 있었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두 개를 살펴봤는데 요때 샀던 거는 200bp 내렸는데 35%의 수익률을 받고 요때는 4개월이지만 300bp가 내렸는데 7%의 시세 차익을 봤다. 뭐 요런 거를 확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기준금리에 비례해서 내 수익률이 막 계속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두 시기의 차이점은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두 시기의 차이점은 뭘까? 이거는 제가 미리 찾아놨는데 제 생각에 이 두 시기의 차이점은 단기채와 장기채의 장단기 금리 차에 있어요. 여기 보면은 2년물이 5.7%인데 20년물이 5.8%예요.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죠. 08년도 8월 1일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 21년 12월에는 2년물이 3.4%고 20년물이 4%예요. 그러니까 일드 커브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장기채에는 수익률이 높고 단기채는 수익률이 낮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08년도에는 일드 커브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겠죠. 별로 차이가 거의 없는 0.1% 정도밖에 차이가 없는 그런 시기였던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이런 단적인 걸로만 봐서는 그러면은 일드 커브가 이런 식으로 정상일 때 채권 장기채를 매수해야지 금리가 떨어졌을 때도 뭔가 정상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가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장단기 금리차는 어떻게 되냐 이런 거 확인하면은 2년물은 3.32%, 20년물은 3.33%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일드 커브가 뭐 이런 식으로 정상인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일자를 유지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종합해서 좀 생각을 하면은 요때처럼
지금 장기채를 산다고 하더라도 버라이어티하게 수익률이 높게 올라가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유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하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길게 끌고 가야 시세 차익을 제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장기채 3.3%인데 이게 떨어지고 해요. 근데 만약에 이때 가서 장기물과 기준금리가 1% 정도 차이가 난다. 뭐 1% 정도 차이가 나는 게 대세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기준금리는 2% 내려왔는데 장기채의 만기 수익률은 여전히 3%에 머무를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나는 3.3에 사고 이게 100bp나 떨어졌는데 그때 장기채가 만기 수익률이 3%로 유지하고 있으면은 내가 얻는 시세 차익이 얼마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장기채에 들어간다고 무조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지금 장기채를 매수하고 최악의 경우에 만기까지 보유한다고 했을 때 뭐 3.3% 정도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면은 내가 만족한다. 재수 없으면은 내가 15년, 16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리스크를 짊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장기채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장기국채 투자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언론에서도 그렇고 좀 너무 무책임하게 장기국채를 지금 투자하면 금리가 어차피 내릴 거니까 굉장히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좀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뭐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가 무조건 맞는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뷰가 있고 시장이라는 거는 어떻게 다르게 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무조건적으로 이 사람 말이 맞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본인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얘는 이런 논리를 갖고 있네. 뭐 이 논리는 틀렸네. 이 논리는 맞네. 본인이 판단 잘 하셔서 성공하는 투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